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는 걸까? 커말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IT 회사에 커말못이라는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알못이는 회사에 다닌 지 2년 차 되는 호기심이 많고 시키는 일은 뭐든 열심히 하는 착실한 직원이었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늘도 시켜서 하는 코딩을 열심히 하는 도중 알못이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뭐 하는 걸까? 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 착한 컴퓨터는 작성한 대로 실행시켜 주는 걸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 등등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모시는 자신의 사수인 머데리님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머데리님, 프로그래밍을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알고 실행시키는 건가요? 너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컴퓨터는 그걸 지가 아는 언어로 번역해서 저장하고 그때그때 번역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실행시키는 거야. 사수인 머드리님의 대답에 알머시는 오히려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누가 어떻게 번역하는 거지? 어디에 저장하고 왜 저장하는 거지? 번역된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꺼내고 실행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한꺼번에 물어보면 싫어하실까 봐 하나씩 물어보기로 결정했어요. 머드리님, 프로그램을 어떻게, 왜 번역하는 거예요? 누가 번역하긴 인터프린터나 컴파일러가 번역하지. 언어의 종류에는 스크립트 언어, 컴파일 언어 두 종류가 있는 건 알지?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로는 파이썬, 컴파일 언어로는 C, C++이 있고 대충 이렇게 동작해. 스크립트 언어는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면 인터프린터가 한 줄 한 줄씩 번역 및 실행을 시키고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한꺼번에 번역해서 실행시키지. 왜 번역해야 하냐고? 그거야 컴퓨터가 기계예요. 이진법밖에 이해를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제일 먼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고 필요할 때는 주메모리로 그리고 결국 레지스터에 저장돼. 프로그램은 결국 명령어들의 집합이야. 명령어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컴퓨터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지. 보조기억 장치, 주메모리, 레지스터. 추가로 주메모리와 레지스터 사이에는 캐시 메모리도 존재하지.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레지스터, 주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순으로 비싸고 넣을 공간도 적기 때문이지. 너가 코스트코에서 장 보다가 욕심 부려가지고 대용량으로 포장된 음식들을 너무 많이 사와서 너네 집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는데 막 넣다 보면은 언젠간 터져버리겠지. 이 메모리 공간도 마찬가지야. 냉장고는 집에 있어서 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꺼낼 수도 있지만 넣을 수 있는 음식의 개수는 가장 한정적이야. 편의점은 냉장고보단 물건이 들어갈 공간이 더 많지만 물건을 가져오려면 냉장고보단 시간이 좀 더 걸려. 마트는 편의점보다 물건이 더 다양하고 많지만 훨씬 멀리 있고 마지막으로 물류창고는 개인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물건을 아예 사지도 못해요. 도매업자들만 물건을 떼올 수 있지? 자, 각각을 메모리와 대칭해보면 다음과 같아. 메모리 공간도 마찬가지로 레지스터에서 멀어질수록 이동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공간이 클수록 한 번에 이동되는 양이 많아.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번역을 인터프린터나 컴파일러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번역된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꺼내고 실행하는 거예요? 음, 음, CPU가 하는 건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머데이가 바빠서인지 CPU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자 알머시는 컴퓨터공학 출신 컴과장을 찾아갔어요.
권 과장님, CPU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나요? 컴 과장은 알모시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나 생각했지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선 너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어. 그러다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운영체제가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주메모리로 프로그램을 복사하고 CPU가 요청하면 이걸 레지스터로 보내서 한 줄씩 읽으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거지. 참고로 레지스터는 자, 이것처럼 CPU 안에 있는 가장 빠른 메모리야. 아직도 CPU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격이 급한 알모시는 아직도 CPU 동작을 모르겠다 하면서 징징댔어요. 자, CPU는 크게 컴퓨터의 대장 역할을 하는 제어 유닛, CPU의 핵심 부품인 산술 논리를 하는 ALU,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각종 명령어나 그 명령어들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이 있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주 메모리에서 CPU의 레지스터로 가져온다고 했지? 이걸 제일 먼저 해주는 애가 바로 이 제어 장치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제어 장치가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명령어가 담긴 메모리의 주소값을 찾아. 메모리는 집이 빈틈없이 늘어선 거리와 같은데 제어 장치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돌아다니면서 쪽지 찾기를 해. 각 집에는 명령어가 담긴 쪽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명령어가 담긴 쪽지를 찾으면 이렇게 그 집의 주소를 적거나 그렇게 찾은 쪽지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 명령어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를 통해 이동되고 마침내 산술 논리 장치가 연산을 마치는데 다시 빈집에 그 결과가 적힌 쪽지를 보관하게 되는 거지. 와, 근데 레지스터랑 프로그램 카운터가 뭐길래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건가요? 계속되는 컴알못의 질문에 컴 과장님은 지쳐버렸고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던 전자공학 출신 전 부장님이 나섰어요. 허허, 우리 막내가 열정적이네. 그건 정자공학 출신인 내가 가르쳐 주겠네. 검 과장은 이만 일보시게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는 모두 플립플롭을 응용한 회로라네. 플립플롭이 뭔가요? 플립플롭이란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동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논리 회로라네. 즉,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원리로 상태를 유지하냐? 플립플롭의 원리는 바로 대먹임이라는 회로에서 비롯되었는데, 먼저 not gate라는 논리 회로를 살펴보세. not gate는 이 truth table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입력값에 반대 출력을 내보내는 회로야. 자, 이제 피겟백 회로를 살펴보자. 이 회로는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대먹임하는 회로인데 이전 출력값이 0이라고 치자. 그럼 출력이 입력이 되고 그 입력이 다시 출력으로 되는 무한 반복의 원리로 기억 기능이 구현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걸로는 뭘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만든 게 이 난드 게이트들과 조합해서 만든 바로 이 플립플롭 회로라는 걸세. 난드 게이트는 truth table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1일 경우에만 0이고 나머지는 모두 1을 출력해줘. 그리고 플립플롭의 종류에도 회로의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CPU 레지스터는 D 플립플롭이라는 회로를 써. 회로까지 설명해주니까 도망치고 싶었던 알모시는 급하게 자리를 뜨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그러고 보니 플립플롭은 낫 게이트와 난드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네. 낫 게이트와 난드 게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나?
그럼 알려주겠네. 낫게이트 회로를 곱세 간단하게 저항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지. 트랜지스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B에 전압을 가하면 C에서 E로 전류가 흐른다네. 아웃풋이 1이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고 0이면 개방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라네. 자, 진리표 이 truth table 보는 방법 잘 알겠지? 그리고 이것은 전압을 공급해주는 곳이고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지. 이것은 그라운드, 접지라고도 불리고 전압이 가장 낮은 곳이라서 얘랑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자, A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트랜지스터는 개방이 되어서 접지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네. 모두 이쪽으로 흐르지. 그래서 출력은 1이 된다네. 반면에 A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트랜지스터는 연결이 되어서 모든 전류가 접지 쪽으로 흐른다네. 그래서 이쪽은 0, 출력은 0이 된다네. 이제 난드 게이트 회로를 봅세. A와 B가 모두 0일 경우 마찬가지로 접지 쪽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웃풋은 1이 돼. A가 0이거나 B만 0일 때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A와 B 둘 다 1일 경우에 접지 쪽으로 붙어버려 전류가 모두 접지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쪽은 0이 돼. 결국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이 모여서 CPU랑 램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거의 모든 회로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CPU를 사람이 직접 전선을 연결해서 만들면 바로 이런 모습이야. 와, CPU가 이렇게 복잡하다니. 옛날에 최초의 컴퓨터로 불리던 애니악은 사람들이 직접 전선을 연결하고 뺐다 꼽았다 했다던데 얼마나 노가다를 냈을지 상상도 안 가요. 이쯤 되니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 대표님까지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머시는 지치지도 않는지 질문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는데 왜 저희는 십진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몇 분간 침묵이 이어지다가 철학과 출신 대표님이 사람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자 모두 수긍을 했어요. 알모시도 수긍은 하긴 했지만 찜찜한 게 남았는지 그럼 왜 컴퓨터는 십진수를 안 쓰고 이진수를 써요? 걔네들 뭐 손가락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따지듯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대표님은 컴퓨터는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로 작동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전류의 세기를 0에서 1A 사이는 1, 1에서 2A 사이는 2로 정하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보자. 아까 전 부장이 모든 회로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 신호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이 트랜지스터거든.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지나가는 길의 문을 전압으로 제어해 열고 닫고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 숫자를 0부터 9까지 표현한다고 치자. 너가 말했던 것처럼 전류의 세기로 0과 1A 사이는 1, 1과 2A 사이는 2로 정하려면 전류를 스위치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지. 반면에 이진법으로 0과 9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개의 스위치가 필요하지만 미세 조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각 스위치별로 바로 이 문턱값 이상의 힘만 주면 되기 때문이지. 그러면 각 자릿수별로 조합해서 십진수로 그냥 변환만 하기만 하면 돼. 이건 비커에 물을 부어서 눈금을 조절하는 거랑 비슷해. 만약에 8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10리터짜리 비커를 미세하게 계량한다고 치자. 그럼 이 미세하게
물을 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면에 1리터짜리 비커 4개를 대충 계량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울지 생각해봐. 대신 모든 건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모든 직원들은 컴알모 때문에 못한 업무를 하느라 행복하게 야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상 컴알못 이야기 끝.